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시면서 주님 서울의 행복한 지혜, 올해 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여기 나오게 됐냐면, 아마도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제가 영웅이 아니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친구들이고, 같은 동역자들이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CBMC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실천하다가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패한 것도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저는 글로벌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CBMC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2004년입니다. 그리고 CBMC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고, 그다음에 CBMC에서 배운 거를 갖고 했더니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오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사회 여론조사와 마케팅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 전문 기관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을 보면 아마 여기서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늘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1년에 50% 이상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회사가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먼저 가치가 없었다. 회사 밸류가 없었다. 이 문제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CEO니까 저 혼자 영업맨으로 영업만 열심히 했어요. 직원들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직원들을 성장시켜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교육도 잘 못한 그런 그런 상태였고요. 네, 해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CBMC를 활동하면서 2010년에 7월 달에 경영자학교 1기를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신앙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2박 3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경영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 극대화가 아니라 영속하는 것이다. 역사상 알려진 학습을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피드백이다. 직장은 인생의 학교이다. 이 말씀들이, 이런 문장들이 저한테는요, 정말 그 성경 말씀보다 더 가슴에 꽂혔어요. 이런 걸 보면서 경영도 이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킬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그때 2박 3일 동안의 경영자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해서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회사 들어가서 이제 지식 경영과 가치 경영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리더 학습팀, 그래서 회사의 팀장들을 모아서 그 LTC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그래서 LTC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 번씩 독서 토론을 하게 한 거예요. 제가 강제적으로 시켰어요. 그리고 회사 비전도 만들고 회사 핵심 가치도 만들고 또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 스피릿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임원들 전체, 팀장들 전체 가서 워크숍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식도 되게 중요하니까 가치뿐 아니라, 그래서 전 직원들을 강제적으로 또 월 한 권씩 독서를 시켰죠. 그래서 독서를 갖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경영자학교나 직장인 학교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AAR하고 이제 AAP가 있습니다. AAR은 After Action Review, AAP는 After Action Plan. 이거를 학습 데이 때 보통 이제 하루 날 잡아서, 그러니까 보통 오후 근무 끝나고 저녁 시간 때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팀별로 보고를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CBMC 교육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전 직원들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미션은 이 세상의 등대와 같은 기업이다. 우리가 여론조사 회사니까 이 세상의 정치인들한테 등대와 같은
그런 여론을 전달해주고 기업인들한테는 고객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십시오. 뭐 이런 미션을 좀 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비전은 2015년까지 200억을 달성하겠다. 뭐 이런 또 하고 그다음에 또 핵심 가치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는 프로페셔널이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 있다.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이 있다. 이래서 이 세 가지를 팀장들끼리 정말 밤새도록 토론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 함께 사회 이래가지고 압축적으로 해서 최함사 이렇게 저희끼리 부르면서 이제 핵심 가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니까 조사 기관이니까 조사인으로서 프로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했죠. 이런 걸 만들고 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9개의 스피릿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랜드에서 경영자학교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 정신, 절약 정신, 철두천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었죠. 해서 했는데 저는요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정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저 스스로 실망감과 그 직원들에 대한 비난과 그러니까 직원들은 저한테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장이 또 어디 가서 하나 배워가지고 왔구나. 뭐 이런 그냥 이런 비아냥들 이런 걸 받았는데 또 한 번 이제 혼자 또 생각을 했죠. 이런 교육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게 왜 안 됐을까? AA라고 AAP를 제가 강제적으로 시켰는데요. 이게 직원들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잘 안 됐어요. 그냥 발표하는 걸 보니까 그냥 서로 답답한 거예요. 이걸 왜 하나? 서로가 왜 하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다음에 독서를 시키는데 저희는 이제 그 납기를 맞춰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밤새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기 시간이 있으면 자꾸 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걸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지만 책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심했죠.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냥 팀장이 일을 시켜야 되니까 팀원들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 일정 다 맞춰놓고 다 돈까지 내는데도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속출하고 막 그랬죠. 이러다 보니까 성과가 잘 안 났죠. 성과가.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서 더 밀어붙이기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반성을 저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랜드 저기 최 상무님 나오셔서 정말 화려한 저희 회사보다는 뭐 정말 위대한 회사를 그 방식을 받고 그대로 해봤는데 이게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회사에 맞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랜드는 박성수 회장이는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그런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온순한 아주 나약한 연약한 리더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이게 안 된 거죠. 제가 그렇다고 막 밀어붙일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에 맞는 경영에 대해서 제가 혼자 고민을 하게 됐어요. 하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일단 직원들한테 일단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육 제도를 의무제가 아닌 선택직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들은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 직장인 학교는 다 보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은 경영자 학교도 가고 직장 리더 학교도 가게 했고, 안 가고 싶으면 좋다, 안 가도 좋다, 회사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제가 월 1회 전 직원 독서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독서통신 제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희망자 현에서 독서통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LTC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리더십 트레이닝 코र्스에서 팀장급 이상 의무제가 아니라 원하는 자만 월 1회 독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들은 독서를 같이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발제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니까 팀장들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딱 구분해서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쭉 정리해 알고 딱 갈리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회사에 정말 로열티가 있고 성과 있는 사람들은 LTC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토론하고 독서하면서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 우연한 성공입니다. OJM인데요. 오프더 잡 미팅입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점심시간을 뺐어요. 그래서 각 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서 AL하고 AP를 해서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팀장들이 이거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밖에 1박 2일로 MT를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잘 안 맞는 것들 정리해서 갖고 와라.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회의실에서 식당으로 안 가고 김밥 먹으면서 회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회사에서 개선점들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조그만 그런 성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거는 경피미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자학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경영자 피드백 미팅이에요. 제가 경피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피미 때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의 마포 홍대 앞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마포 지역에 있는 경영자학교 출신들 사장들 중에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마포 경피미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면서 지난 앞으로 한 달 동안 자기 목표를 서로 얘기를 했어요. 목표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지키면은 괜찮고 못 지키면은 그 다음 달 벌금을 내는 걸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참 큐티를 하고 싶은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마포 경피미 모임에서 저는 큐티를 하겠다. 근데 이제 AAP 룰에 보면 그럼 당신이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좋다. 그럼 제가 제 큐티 소감을 써서 카톡에다 날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벌금 안 내려고 정말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갖고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를 해서 큐티 소감문을 써서 우리 경피미 회원들한테 큐티를 보내게 됐죠. 그러면서 하다가 그게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 크리스찬 직원들한테 같이 보냈어요. 그랬는데 반응이 좋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럼 팀장들한테 다 보내자. 왜냐하면 팀장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모른 척하고 팀장들한테 다 보내버렸어요. 큐티를. 그랬는데 그 생각지 못했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일단 먼저 회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제 생각을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전달을 하니까 직원들이 전체가 다 한 방향 정렬되는 게 제가 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말이 먹힌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정말 성경의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팀장들은 넌크리스찬들도 어쨌든 좋은 말들이니까 제 생각을 같이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또 제가 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 중에서 크리스찬 고객들한테 또 같이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고객이 저희한테 일을 안 주다 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영업적인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달 8월 달에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달성을 했어요. 3분의 1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제가 놀랬죠. 정말 왜 이렇게 매출이 올랐을까 해서 직원들 전체 원래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물었더니 뜻밖의 저 큐티를 받아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던 친구가 저한테 뭐랬냐면 사장님이 큐티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친구가 옆에 있다가 사장님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보내주시잖아요. 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해서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제가 큐티 사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8월 8일 날 목요일 날 한 건데요. 지금 그 생명의 삶이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앞부분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말을 써요. 제 말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적이 안 좋으면 불경기 탓을 하게 되고 다른 회사도 안 좋다는 말로 스스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믿음을 갖고 제게 닥친 한계를
바울처럼 강하게 도전함으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기 하나 쓴 거예요.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그 매일 큐티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키워드를 하나씩 써요. 이제 이날 같은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제가 이제 그날마다 팀장들을 미팅을 하게 되는데 팀장들 와서 제가 그 친구하고 상담을 해요. 야, 오늘 큐티 어땠냐? 너는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계속 말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는 이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가 저나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CBMC의 어떤 뿌리를 든든히 하고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대표 강동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고를 읽으라고 저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원고를 읽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런 곳에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CBMC 중앙회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용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고요. 2002년에 3명으로 회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110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추종하는 가치의 내용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행복과 풍요를 달성하고 주의로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성과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고객에게 만족만이 아닌 보람을 제공하는 것, 경쟁사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인재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냥 다른 회사보다 직원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기부를 많이 하고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 잘 보이면서 크게 한번 성공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회사를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경영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직원들의 구원과 행복과 그들의 성장을 회사 경영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보게 되고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체감과 투지로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 신바람이 났던 저희 회사는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점점 더 고급 인력이 요구되고 계속 추가 채용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최고가 되어보자라는 그 분위기상 기존 멤버들의 상급자로 신규 채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 덕분에 스펙만으로 보면은 그렇게 점점 하향으로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거의 대다수의 직원이 다 젊고 다른 곳에서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회사 운영 시스템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드러났고 각각의 구성원도 개인적인 공부나 투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가 성장하면 사장은 같이 성장하지만 직원들은 그러지 못하므로 결국은 초창기 멤버들을 떠나보내고 좀 더 큰 기업 출신들의 소위 고급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주위로부터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 더 중요한가? 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항상 직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문제는 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일터교회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를 못한다고 신자를 내보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속으로는 기존 부서장들 위로 전부 새로운 부서장을 채용해서 조직을 다 바꾸고 싶었지만 기존의 부서장들 중에서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그 정도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수준이 기대와 많이 다를 때는 마음속에서 화가 나고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저 자신에게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이 같은 부서장들의 부하 직원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몇 년 지속되던 중 이 부서장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 자각하고 상담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 것하고는 3, 4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이 공감되었고 저도 이들이 성장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찾으려고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만한 분의 소개로 회사에 운영이사인 COO를 영입하였고 기존 부서장들을 거의 모두 새 포지션으로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 관련 부서장들은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파견을 보내서 시장을 개척하는 것들, 신규 사업부를 개척하는 것, 또 관리 관련 부서장들은 전략경영본부를 신설하는 것, 또 회계팀에서는 재무를 분리해서 재무 분야 업무를 개척하는 것, 또 연구개발실장은 상품개발부 신설을 해서 선개발 분야를 개척하는 것, 이 밖에도 프로덕트 매니저 등 다양한 업무의 블루오션 분야를 신설하여서 작게는 혼자서 또는 몇몇 기존 부서 인원을 TFT로 복수 운영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부서장들은 납득하였고 또다시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존 부서장들이 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업무 프로세스 설계 관리라는 부분에 약점을 보였었고 기존의 타성에 젖어서 업무가 점점 비효율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였지만 이들에게는 회사에 대한 책임감, 자부심, 열정, 개척 정신 등 아주 소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강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각 부서의 차장급들은 부서를 맡아 운영하게 되어서 또다시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의 초창기 멤버들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도 이들에 대한 인력 교체를 하지 않고 4년 이상을 부서장 및 관리자급 구성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인해 회사가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잃은 것은 몇몇 유능한 비부서장급들의 직원들의 지쳐버림에 의한 조직에서의 이탈, 또 어쩌면 가능했었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의 외적 성장들. 하지만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들과 함께 갈 수 있게 된 것, 회사와 이들에게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 기회가 제공된 것.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었는지는 지금도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향후 과거에 충분히 역할을 감당했었던 어떤 인력의 능력이 한계 상황이라는 사인이 나오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 조금 더 기다려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인식을 얻은 후에 새로운 시장이나 업무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을 저는 또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게 다시 처음부터 지금 회사의 경영을 시작하라고 하면 처음부터 가급적 3년 정도 후의 모습을 보고 약간 무리해서 고급 인력을 채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거나 은퇴하신 연세가 있으신 유경험자를 고문으로 모셔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서 설계를 의뢰하겠습니다. 의욕과 애사심이 강한 직원들이 많은 신생회사의 가장 큰 약점은 부서 간 업무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구성원들이 지쳐갑니다. 이것을 대비한다면 초창기 멤버들과 더 열심히 같은 비전을 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식경영 AAR 하는 활동 사진입니다. AAR은 애프터 액션 리뷰의 약자로서 한번 실행한 것을 다음에는 더 잘하자라는 목표를 가지는 지식관리 개발의 피드백 방법입니다. 저희도 CBMC와 BH 성과관리센터가 함께 주관하는 교육에서 배우고 지금 전사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분기에 한 번씩 산출물을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을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독서 토론회 하는 사진입니다. 이 독서 토론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몇몇 교재를 가지고 서로 심층으로 분석을 하고 나눔으로써 새롭게 조직에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실행 목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독서 토론회는 사원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높여주고 조직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그룹을 만들어서 동아리식으로 여러 개의 팀이 자발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큐티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2차례 제가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큐티 리더들이 서서 한 10개 이상의 이제 큐티 리더들이 각각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큐티 리더들이 자기 반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30분씩 성경 중심의 나눔과 교제를 합니다. 회사 전체 인원의 40% 정도가 신자이지만
큐티를 하는 데는 거의 거부감이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부서 간 이해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음은 분기별로 하는 경영 실적 보고회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끝을 냅니다만 비신자들도 지금 넓게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BH 성과관리센터 주최로 한 비전 워크숍에서의 사진입니다. 전 직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값진 일체감을 얻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진은 저 가운데 앉아있는 빨간 목도리가 전데요. 크리스마스 때 사내 신우회가 전 직원에게 사랑의 편지와 선물을 돌리고 캐롤을 불러주었던 모습입니다. 사내 비신자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 사진은 사원 가족 및 여사원 대상 클래식 콘서트를 연말 파티로 이렇게 선물하는 그 이벤트 행사의 사진입니다. 회사의 여사원들하고 남자 사원들의 아내들에게 클래식 콘서트를 선물했는데 되게 행복해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일천한 경험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